안녕하세요. 자팡노트입니다. 오늘은 예비 신혼부부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내 집 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의식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갑갑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전략. 청약부터 해지까지 놓치면 후회하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바로 우리 집은 어디서 시작할까? 아닐까요? 청약은 들어봤지만 막상 알아보면 너무 복잡하고 해지할 때도 손해가 클 수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예비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주택 청약 전략부터 해지 시 주의사항,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까지 실수 없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나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예요.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에서 일정 비율을 따로 배정해서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청약을 넣으면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이 더 유리하게 인정돼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식 끝나고 혼인신고부터 하시는데요. 그 전에 청약을 먼저 넣었어야 예비 신혼부부 자격이 인정돼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예비 신혼부부 자격은 사라지고 혼인 7년 이내라는 기준으로만 청약을 넣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혼인 기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해서 무주택 기간이 짧게 인정되고 가점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청약 먼저, 혼인신고는 그 다음. 이걸 기억해 두시면 청약 기회를 훨씬 넓힐 수 있어요.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이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게 인정돼요. 청약통장도 오래 유지했다면 가입기간도 그대로 반영되죠. 반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무주택 기간은 0년부터 시작되고 통장 가입기간도 짧아질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경우엔 혼인신고 후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서 가점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예비 신혼부부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결국 점수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조건이 유리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청약을 신청하려면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해요. 지역별로 예치금 기준이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의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원하는 단지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청약은 가점제로 뽑는 경우도 있고 추첨제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민영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이 모두 사라지고 가점도 초기화돼요. 재가입해도 이전 점수는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또 무주택 기간도 끊길 수 있어요.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무주택 기간이 다시 0부터 시작되니까요. 이자 손실도 있어요.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면 이자가 붙는데 해지하면 그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은행에서 재가입이 제한되거나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 다시 청약하려 해도 조건이 달라져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청약에 당첨됐다고 끝이 아니죠. 실제로 계약을 하려면 자부담금, 대출, 평수 선택까지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적으로 연 3.9%에서 5% 사이예요. 은행마다 우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용 상품이나 자녀 수에 따른 금리 혜택도 꼭 확인해보세요. 2인 부부 기준으로는 전용 면적 59이, 그러니까 약 18평에서 20평 정도가 가장 실속 있는 선택이에요. 방 2개, 욕실 1개에서 2개면 충분하고 관리비도 부담이 적어요. 자녀 계획이 있다면 74일 정도로 넉넉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한 최대 평수는 전용 면적 85이, 즉 약 25평에서 26평까지예요. 그 이상 넓은 평형은 일반 공급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특별공급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청약 우선순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추첨제에서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자녀 가구는 일부 지역에서 추가 공급 물량이나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어요. 디딤돌 대출은 외벌이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맞벌이 기준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보금자리로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돼요. 그럼 실제로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 분양 계약 시에는 최소 30%의 자부담금, 즉 7,500만 원 정도를 먼저 준비해야 해요. 이 금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나눠서 납부하게 되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통해 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면 금리는 연 2.55%, 3.85% 수준이고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대략 80만 원, 100만 원 사이로 예상돼요. 자부담금이 부족할 경우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나 LH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임대주택은 초기 자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고 일부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니까요. 청약 신청 전에 혼인신고를 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내가 신청하려는 단지가 예비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하는지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은 충분한지 체크하시고 해지 시 손실과 재가입 가능성도 꼭 따져보세요. 자부담금이 부족할 경우 활용 가능한 대출 제도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신청 가능한 최대 평수는 85이 약 25평에서 26평까지라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청약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타이밍과 정보 싸움이에요.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청약 자격을 꼭 확인하고 해지 시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세요. 대출, 평수, 자부담금까지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진짜 내 집 마련이 됩니다. 정보와 타이밍 그리고 전략이 모이면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나눠주세요.